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그래도 꾸준하게 수주계약건을 좀 따내고 있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건에 대한 어떤 공시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에서 이번에 7,800억 원 가까이 매출액의 5% 정도 되는 비중의 수주를 또 따냈죠. 그래서 열심히 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이 일할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꾸준하게 지켜보는 관점은 좋으나, 그동안에 이제 이자 부담감이 좀 커서 순이익을 조금 그래도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지금 변수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입니다. 솔직히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두산중공업이 물론 밸류로만 무조건 100% 따져서 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선반영이고, 미래의 어떤 우리가 일어날 일, 미래 가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좋아질 것이래, 그럼 미래 대비해서 지금의 가격이 저렴해, 이렇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어차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수주권을 꾸준히 따오는 모습들을 보고, 또 물론 순이익은 좋지 않았지만 매출이 그래도 꾸준하게 좋은 매출을 이어오고 있던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꾸준하게 두산중공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시장이 일단은 큰 변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은 날을 보면, 자, 오늘 같은 날을 보시면 상승 종목이 113개,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이 113개, 그 다음에 하락이 768개예요.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200개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이면서 1160개의 하락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양대 시장 2조 이상을 순매수를 가담을 했고요. 외국인이 양대 시장 합산 거의 2조 좀 안 되게 매도를 퍼부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굉장히 또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선물은 또 매수를 가담했고, 콜옵션, 풋옵션, 파생 시장에서는 지금 상방을 또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느꼈는데, 이게 과연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미국 증시 게임스탑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주식 게임스탑,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에 최근에 난리가 났었죠. 게임스탑의 이제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 이렇게 지금 맞짱을 떴습니다. 맞짱을 떠가지고 공매도가 엄청 털렸어요. 수조 원을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거금이 어느 정도 계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당한 거를 다른 주식에서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증거금을 확보를 하는 그런 오더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미국 증시 게임스탑 이슈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외국인의 주식이 3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도가 4조가 넘었다. 4조가 넘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보였고, 환율도 한 15원 이상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심각했던 3월달 이후에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겁니다, 환율이. 그래서 환율이 2달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을 해버렸어요. 정말 맨날 툭하면 최고라고 그러고, 툭하면은 신기록이라고 그러고, 역대급이라고 하고, 맞죠? 하루하루가 정말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 조정을 보이고 나서부터는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왜냐, 변동성이 너무 크고 공매도만 개인 투자자 티격태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꼭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외국계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수급들이 이제 위험 자산들에 대한 회피 심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쪽, 달러 쪽으로 또 이제 수요가 몰리기도 하면서, 반대로 또 안전 자산에 대한 심리가 지금 또 선호하는 그런 추세로 좀 가고 있는데, 아무튼 환율에 대한 변동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연준에서도 이제 약간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굉장히 부진했다. 경제 지표들의 부진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금리는 일단 당장에 올리지는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지금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지 않아요. 자꾸 말만 하고 있죠.
트럼프 때부터 해가지고 뭐 이거 이만큼 돼야 된다, 규모를 더 키워라, 좁혀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뭐 또 제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부채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일단은 투입을 하고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why 시장 이야기, 그렇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왜 시장 이야기를 하느냐.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시장 지수는 뭐라고 했죠? 바람이다. 그러면 종목은 뭐예요? 종목은 나무다. 결과적으로 산이 있으면요, 이 산에, 그렇죠? 이 산에 태풍이 몰아치면요, 태풍이 몰아치면 이 중간에 있는 나무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이런 데는 영향을 안 받으면은 얘는 이 나무는 오히려 바람에 휘둘리진 않겠죠. 근데 중간에 있는 이런 나무,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중간에 있는 나무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을까요? 태풍이 온다면? 아니죠. 지금 같은 시장이 딱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괴로워요. 좋은 기업을 들고 있으면서 애매한 구석에서 손절을 치고 그 다음날 기술 반등 나오면 괜히 팔았네 이러고,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해나가는 게 맞아요. 지금 이런 조정은요,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막 3% 이상 4% 5%까지도 많이 빠졌어요. 왜 빠지겠습니까? 시장으로 인한 하락이에요. 그러면 외부적인 영향으로 하락을 보였죠. 그럼 다시 외부적인 영향으로 상승합니다. 기술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커요. 내일 아침은 반대 매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반대 매매가 속출되면은 시가가 크게 눌린다. 그렇죠? 눌린 뒤에 바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큰 조정을 맞는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혹은 좋은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담거나 신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아침에 저렴해진 단가에서 편입을 째깍째깍 하면 됩니다.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두산중공업을 지금 같은 시장은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두중을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좀 많은데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뭐 이미 수익권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일단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 역시나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고 무리하게 가지 마시고, 항상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 패턴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면서 추가적으로 혹시나 한 12,000원 정도의 지지가 필요로 하나, 혹시나 외부적인 영향, 지수로 인해서 12,000원을 혹시나 깬다, 그때는 여러분들 숨겨뒀던 총알을 장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뭔가 더 살까요? 애매합니다. 내가 여기 샀는데 여기 지금 살까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기에는 시장이 받쳐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물론 이제 정규장이 개장될 때를 대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아직까지 지금 조정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큰 조정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 반등이나 인플레로 접어드는 이런 국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 패닉 리스트를 작성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건전한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인지하시고, 단타수장의 어떤 영상에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만 하시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을 패닉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좀 준비할 것들은 좀 해나가 봐야겠죠. 이런 패닉장에 잡으면 지금은 우리 VIP님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뭐 이렇게 지금 수익권이 크지 않았던 종목들은 다시 또 파란불로 다 전환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전환이 된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밀리더라도 계속 안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짜잘한 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단가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관리하고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관리를 했을 때 좋은 수익권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좀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이벤트 좌석 지금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16좌석 남아 있는데요. 오셔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내일 이제 아침에 시장이 또 눌리고 반등을 한다면 일단 1차라도 좋은 단가에 있는 걸 1차라도 좀 담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장에 뭐 어리벙벙하지 마시고 너무 놀라워하지 마시고 에이 주식 못 해먹겠는데 또 때려치고 손 놓고 나가지 마시고 손실을 인정하지 마시고 이 지금 같은 시장을 기회로 좀 잡자고요.
아시겠죠? 기회로 삼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이런 기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지금 잘못 들어온 길도 아닌 그냥 어려운 길로 왔는데 어려운 길에서의 내비게이션이 좀 되어 드릴 테니까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오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종목 싹 다 저희가 주워 담아 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내 계좌에 파란불이 떠 있고 빨간불이 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종목을 잘 들고 있으면 그냥 버티면 됩니다.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공부가 어렵나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다. 뭐가 어렵다?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공부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공부는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문제를 푸는 그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반대로 주식이 어렵다? 주식이 어렵다?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다. 버티는 게 어려운 거다. 자, 우리가 3월달 대비해서 그런 패닉장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몇 배가 갔습니다. 그렇죠? 2배 이상 안 간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버텼으면 다 여러분들도 100% 200%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장이 오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지금 버티면 더 좋은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버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요, 시간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사자마자 어떻게 주가가 번쩍번쩍 뜁니까? 그렇죠? 좋은 종목들은 알아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든 기업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좀 들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고, 자, 추천주를 좀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드리면요, 대덕전자는 14,000원의 지지가 좀 필요한데 내일 아침에 시장 때문에 잠깐 밀린다면 오히려 매수 찬스로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 포지션을 살짝 낮추세요. 13,500원을 손절가 잡고 대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의 영향을 받을 때는 조금 넓게 잡으셔도 좋다. 대덕전자는 아직도 보유를 해도 좋을 패턴이다. 비추로테크 항공우주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가고 있죠. 3월달에 미국 시장에서 항공우주 ETF가 상장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급등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시장 영향으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엄청 적어요. 시세는 다 반납했는데, 그렇죠? 거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저렴하게 담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혹시나 10,000원 밑으로 빠진다면 여기서는 10,000원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중간에 뭐 21선 이탈할 때 절반, 10,000원 이탈 전량 이런 식으로 기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스윙 패턴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중기 관점으로 좋은 종목을 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셔서 저랑 함께 저의 가이드 속에서 좋은 종목 잘 담아가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장에 파란불이 찍히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락 중에 담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락 중에 담아가는 거예요. 살짝 물리더라도 하락 중에 좋은 종목들을 모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16석 남아 있습니다. 너무 또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하면은 어떤 진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계속 값어치를 좀 낮추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진지하게 함께 하실 분들만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주말이면 또 교육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하루에 5,000원도 안 되는 꼴에 금액을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미세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변화까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도 좀 필요로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분히 연말까지 놓고 보더라도 좋은 성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 주식이 뻥뻥 뛰지 않더라도 이 좋은 종목들을 잘 들고 있으면 알아서 일해서 우리에게 알아서 수익으로 가져다 줍니다. 버티기만 하면 되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좋은 종목들 지금 이런 세일 기간에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지도 없어요. 오시는 대로 다 담을 수 있게끔 가이드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